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소액 투자 가능한 빌린상가 경매 물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매각기일은 4월 12일입니다. 아직 입찰 날짜 여유는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 임장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카페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임차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자기가 입찰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모르지만 낙찰 받게 되면은 제가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임장 단계에서 뭐 임대차 아직 낙찰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의사가 있다 해서 그럼 낙찰 받으면 그런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은 뭐 보통 카페 같은 경우 유리문 보통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짐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관리비 얼마나 밀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근에 공실은 어떤지, 그래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있는 어떤 소개드리는 그 임대차 조건 그만이 아니고 다시 임대를 놓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서류상에 이제 조건을 보고 지금 안내 드리면 좋겠고, 이번 2차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도 열어볼게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위치 아셔야 되니까 아산 국가산단 경기 포승지구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평택 메트로하임이라는 도시형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약 300세대, 299세대라고 알고 있고 입주한 지 지금 5, 6년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데 여기 모퉁이에 이게 GS25 보이죠? 그리고는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횟집이고 그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피자집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가 로드뷰가 깨끗하게 나와서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자, 로드뷰 한번 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요 위치를 찍으면 바로 해당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풍경 모습이고 여기가 바로 횟집, 그죠? 회천국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메트로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 카페입니다. 이 카페가 경매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2020년 7월을 거리 모습입니다. 네, 거리 뷰예요. 자, 여기인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꼭 가셔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안에 불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볼게요. 자, 4월 12일 입찰 날짜, 4월 12일 입찰 날짜 되고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고 2020 타경의 4223 되겠습니다. 평택 메트로 하임 1층에 있는 근린상가이고, 그리고 건물 면적, 여기서 말하는 건물 면적은 상가 같은 경우 분양 평형이 있고 분양 평수가 있고 전용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면적을 얘기합니다. 12.623평. 보통 1층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모든 상가들이 보면은 1층은 그죠? 원래 1층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1층은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래서 여기가 도로다 이러면은 길쭉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칸을 나눠서 보통 뭐 11평, 12평부터 16평 정도까지 해서 보통 분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뭐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 상권이 그죠? 굉장히 활발한 곳은 이런 거 한 칸에 보통 분양을 할 때 10몇 억이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더 비싼 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저렴하면은 얼마나 이제 그 상권이 활성화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법원 앞에 제가 사무실이 있는데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요런 10평 조금 넘는 이런 게 보통 그냥 뭐 거래되는 게 상권이 좋은 데는 10몇 억씩 보통 거래가 되고, 그것도 물건이 중개 물건이 없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1억 9,600 돼 있고 한 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 1억 3,7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13층까지 있나 봅니다. 그래서 13층 중에 1층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2015년 6월입니다. 그리고 현황 지금 카페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임차인 있습니다. 임차인 있고, 임차인하고 등기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니까 2015년 7월 1일 소유권 이전 매매
분양받았다 그죠? 신축일 당시에. 자, 2015년 7월 1일 근저당 우리은행 있습니다. 자, 잔금 내기 위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근저당 설정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자, 여기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유권 이전 상속됐습니다. 전 소유주 조모 씨가 사망을 하고 가족이 상속을 받은 모양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기준 등기 2015년 7월 1일인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장모 씨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2019년 2월 7일입니다. 날짜가 늦으니까 그죠?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 그리고 확정일은 한참 있다 받았네요. 2019년 12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차인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죠. 자,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0년 8월 31일까지예요. 배당요구 8월 21일 날 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1000만원에 66만원 대해서 환산이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거나 우선 변제에 의해서 확정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 7,600만원 되어 있고 여기가 평택이고 그리고 물건 선순위 제일 먼저 그죠?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2015년 7월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25일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 형택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자, 아까 우리가 뭐 했죠? 우선 변제권, 그죠? 확정일을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환산 보증금 1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1억 8천만 원 이하 맞죠? 자, 그러니까 확정에 기해서 우선 변제권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까지 해준답니다. 이런 한참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정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1억 3,720만 원입니다. 그 금액에 낙찰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경매 비용이 약 258만 6천 원입니다. 그럼 먼저 공제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1억 3,461만 4천 원이 됩니다. 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채권 최고액이 1억 6,560만 원입니다. 자, 이걸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은행도. 그러면 아까 경매 신청할 당시 뭐죠? 돈은 빌린 원금 플러스 이자 쭉 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 금액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최저가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부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그 날짜가 근저당보다 한참 뒤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채권을 전부 다 회수해야지 만족해야지 남는 게 있으면은 장모씨가 받게 되는데 지금 최저가 기준에서는 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천만 원을 다 못 받게 되고요. 그런데 뭐냐면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거는 또 없습니다. 얼마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황은 지금 뭐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요. 제가 임대차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경매가 접수가 되면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갑니다. 현황조사를 나가니까 임차인이 점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도 간혹은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합니다. 근데 전입세대를 열람하니까 전입세대는 없다, 등재인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택 세무서 등록상 열람 결과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가 경매권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의 집에 전입세대 열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매 공고기간 동안은 그래서 그 경매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서 가게 되면은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전국의 어떤 경매 물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 현황 이거에 대해서도 세무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열람이 가능합니까?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법원 집행관의 업무 요청에 대해서는 응해서 그 내용을 이제 밝혀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현황조사서나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하는 것이지 이걸 보고 현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하고 세무서 가서 열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주거임차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거임차인은 전입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죠? 확정 받는데 주민센터에서 안 받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확정을. 그죠? 그런데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세무서에, 그죠? 사업자 등록할 때 그때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상가임차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 그리고는 차임 6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도 받을 수 있나 못 받고, 확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명도비를 항상 이런 사건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카페 같은 거 하다가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한다 그러면 안에 내부에 집기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에 대한 명도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다행히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어서 가서 얘기도 잘해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공실의 위험도 없고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항상 현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도 그죠? 볼게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작성일자 2021년 2월 16일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는 1차 기일이건 2차 기일이건 3차 기일은 경매 기일이 잡히기 일주일 전에 이제 새로 작성돼서 이제 그 등재 거기 대법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열람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예를 들면은 신건인 상태에서 봤어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받습니다. 지금도 신건일 상태에서의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4월 12일로 지금 입찰날짜 2차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4월 10일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새롭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 기재돼서 새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꼭 반드시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한번 봤다고 해서 그냥 쓱 지나치지 말고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현황이라든가 권리신고 면에서 아까 설명하고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자, 돼 있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다음에 4월 12일에 일주일 전에 새로 작성돼서 올라올 수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 내용하고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부탁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임대차가 1,000만원에 66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에 66만원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환산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환산 7천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00만원에 66만원 우리 저기 월세 보면은요 임차인들 66만원 55만원, 뭐 77만원, 110만원 이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가 보다. 여러분도 그저 감이 오죠. 그래서 66만원. 우리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60만원, 아니면 뭐 65만원, 70만원 이렇게 66만원 이런 식의 계약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66만원은 제 생각에는 월세 60만원, 부가세 6만원 이렇게 해서 66만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익률 계산을 할 때는 어차피 부가세는 뭐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만원은 수입이 아닌 거죠. 월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월세를 60만원이라고 알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최저가가 1억 3,700 얼마 아닙니까? 자, 1억 4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임차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억 4천에 낙찰 받는다고 하고 보증금 1,000만원 빼면 1억 3천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한 달에 6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년이면 7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5.54%의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월세 아니 그 대출 내가 대출을 몇 퍼센트 받으니까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그렇게 수익률 계산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대출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 수익률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빼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1억 4천 같으면은 보증금이 1천만 원 들어오면 1억 3천. 거기다가 월세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72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5.5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된다면은 2차에 입찰을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내 드릴 게 뭐냐면은 해당 그 물건이랑 그 여기 같은 거기에 호실만 달라요. 그래서 요 물건보다 살짝 전용 면적은 더 작습니다. 47.35 그러니까 11.329평 되는 그래서 옆에 있는 호실이 2020년 8월 24일 날 낙찰이 됐었습니다. 수원 평택지원의 2019 타경의 10154 사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감정가가 2억 4,800이나 잡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잡힐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를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정가는 감정가고 우리가 정말로 수익률 이런 그 비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가 나올 수 있느냐 과연 내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그럼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입찰가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드리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본 사건은 한 번 유찰된 거죠. 이 사건은 지금 두 번이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2억 4,800에서 두 번 유찰돼서 낙찰가는 1억 4천 뭐죠? 111만 1,000원에서 낙찰이 됐어요. 해당 물건 지금 경매 나온 건하고 별로 크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도리어 전용 면적은 이 사건이 더 좁아요. 작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1억 4,111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사건도 한 반년 전에 낙찰된 반년 아니네요. 작년 8월 달에 낙찰된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 8월 24일 날 작년에 낙찰되고 그리고는 대금납부가 9월 11일 날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대금납부하고도 지금 한 몇 개월 지났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호실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 현황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아직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건지 임차인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임대차 계약이 됐다면 어떤 조건에 얼마에 얼마로 계약이 된 건지 그런 것은 꼭 그 호실에 해당 호실에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 뭐예요? 그 옆에 여기도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액투자 가능한 상가물건 너무나 찾으시는 분 많았고 그리고 올려드리면 너무나 다들 열심히 보시고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